자, 오늘 송나라 정치를 짧게만 볼게요. 송나라는 봐줘야 될 게 정치에서 태조, 나라를 만든 태조와 그다음에 개혁을 했었던 시기의 황제였던 신종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태조 때 거의 다 나오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가 중요해요. 거의 대외 관계를 물어봐야 되는데 대외 관계는 다른 나라를 살펴봐야 되니까 다른 나라를 살펴본 다음에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와 문화 파트에서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송나라는 3시간, 세 타임에 걸쳐서, 만약에 온라인을 한다면 세 타임에 걸쳐서 할 거고, 오프라인이면은 뭐 1시간 정도에 쭉 할 수도 있겠죠. 자, 송나라 얘기를 해보죠. 자, 송나라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이라고 절도사들이 여러 가지 나라를 세웠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뚫고 만들어진 통일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어떤 나라냐? 당나라 다음에 나온 나라인데, 요 시기에는 이른바 5대 10국이라고 하는, 5대 10국은 10개의 큰 나라, 5개의 큰 나라, 10개의 작은 나라가 막 난립했었던 혼란의 시기예요. 그리고 요때 키워드는 바로 절도사입니다. 자, 절도사는 지방 사령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너무 발호해서 혼란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송나라가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은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이 송나라의 역할입니다. 자, 이건 중요한 키워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송나라가 어떻게 한다? 절도사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나라는 10세기 후반에서 13세기 말까지 유지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도는 카이펑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펑이라는 도시가 언급이 되면은, 만약에 이 카이펑이라고 하는 도시가 언급이 되면은, 이거 송나라 물어보는 거구나. 지도에 이렇게 찍히면 이렇게 그냥 편법으로 문제를 때려 맞힐 수도 있겠죠. 자, 송나라 기억해 봅시다. 태조. 자, 송나라 만든 사람입니다. 조광윤 씨. 조광윤 씨도 절도사예요. 예. 자,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뭐다?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관을 우대한다. 그래서 문관을 우대합니다. 문관을 우대하고 군인이나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을 무관들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거죠. 고려 시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국사에서 배운 고려 전기 시대의 모습이 요것과 좀 비슷한 게 있죠. 자, 그리고 지방 세력의 힘이 셌었던 5대 10국과 당나라 말기, 황제의 힘이 약하겠죠. 때문에 이 사람은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군사권을 황제가 장악합니다. 황제가 군대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전의 황제보다 많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신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자, 과거제는 수나라에 맞서 만들었고 당나라에서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귀족적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왜? 과거 시험은 자체는 관리가 되는 후보가 되는 자격을 주는 거고, 실제는 2부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는 귀족들이 자기 시험에 통과한 자기 세력들을 관직에 막 앉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태조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황제, 너는 나 때문에 관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해야 하고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제에서 전시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전시라는 제도는 황제가 직접 주관해서 시험을 보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해서 최종 성적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럼 내가 관직에 최종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냐? 황제죠. 황제 덕분에 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 황제한테. 그러니까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는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만든 게 전시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타고난 집안 중요하죠.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타고난 집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황제한테 충성하면 그만인 거예요. 집안 자체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타고난 집안이 중요했었던 귀족적 사회에서 자기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진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새로운 지배층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할 겁니다. 사대부. 자, 이 사대부는 능력이 중요한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애가 등장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회 문화에서 다시 언급이 똑같이 될 텐데요. 요게 뭐냐?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장단점이 생겼습니다. 먼저 나쁜 것부터 볼까요? 단점. 군인을 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절도사처럼 군인을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력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 하기 싫잖아요. 국방력이 약화됐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관리들을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았더니 이 관리들에 대한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점이 있고요. 자,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겠죠. 장점도 존재합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은 황제의 권한이 강화됐어요. 황제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것은 황제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게 빨리 효율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된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황제 권한이 강화됐다. 이게 송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황제와 대립각을 세웠었던 귀족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지배층인 사대부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좀 발생하는 것은 요거예요. 잠깐만요. 요거죠. 요게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후에 이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발생하는데 다른 나라는 요 나라, 그다음에 하나라인데요. 원래 하상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이 만든 그 하와 다르게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하라고 부릅니다. 자, 서하, 그다음에 금나라. 얘네들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은 이 요라는 나라는 거란족이 만든 나라고, 그다음에 서하는 탕구트족이 만든 나라고, 자, 민족도 알아둬야 돼요. 그다음에 금나라는 여진족이 만든 나라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진족에 의해서 송나라가 북쪽의 영토를 다 상실하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쪽의 그래서 남송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볍게 짧게 송나라의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태조의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